자, 그리고 정말 다양한 층에서 오늘 말씀하실 분을 모셨거든요. 이번에는 2014-15 자유학기 연구학교 담당하셨고 현재 명지중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조우성 선생님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예 이제 부산 분 모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우성 선생님. 2015년 자유학기제 현장 지원단으로 참여하셨고요. 또 2년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 또 근무를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시게 된 소감을 여쭤봅니다. 저 사실 이렇게 큰 행사인 줄 모르고 왔는데 좀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얼마나 작은 행사인 줄 알고? 네? 그래서 뭐 저 작은 행사는 잘 안 와요. 제가.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서운하네요. 네. 예, 그래서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부모님들 상당히 두려움이 많으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연구학교 운영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경험들 가지고 그 부모님들 그 두려움을 좀 없애드리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우성 선생님 좋은 말씀 기대해 보겠고요. 먼저 그 현장에 계신 우리 조우성 선생님께 첫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이들 꿈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학교에서 듣게 되실 텐데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아까 보셨듯이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그 아이들이 아직 꿈을 못 정하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꿈을 못 정했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아예 꿈을 꿀 생각을 안 하는 애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 애들 보면은 어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꿈 그걸 그냥 무작정 쫓아가는 애들이 많고요. 그런 애들은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대단히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학교에 오면은 그 행동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거나 혹은 보여주는 것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답만 외우고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많고요. 또 저희들이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는 그 너무 성적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 중에 일부는 이제 못 쫓아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성적이라는 그 굴레 속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못 쫓아오는 애들 하나하나를 좀 챙겨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또 좌절감을 느끼고 또 걔네들은 무기력에 또 빠지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꿈을 정했다라는 문제보다는 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드디어 애들이 자기 인생과 자기 꿈에 대해서 한 번씩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다. 희망을 보기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조우성 선생님 얘기부터 들어봐야 되겠네요. 현장에서 자유학기제 실시 전과 후를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제가 지금 명지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가야여자중학교에서 2년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지 않은 상태로 1년을 보냈고요. 2014년부터 2년간 이제 운영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 어찌 보면 지금 새로 시작하는 학교들보다 더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도움을 받을 곳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애들이 무작정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 다만 한 가지 딱 생각을 했던 게 그 가야동 산골짜기 애들이 사실 좀 경제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 가가지고 뭔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라도 한번 주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거 기획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교과 수업이라든가 자유학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조금씩 변해가자. 그러면서 오전에는 주로 교과 수업을 합니다. 그 교과 수업도 그냥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보다는 모든별 토론이 중심이 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물론 모든 수업이 그렇지는 않는데요. 상당히 많은 수업이 모둠 형식으로 바뀌어갑니다. 제가 한 학기 수업을 딱 하고 한 7월쯤인가 한번 겪었던 게 이런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국어 문법, 제가 국어 교사인데 국어 문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둠 활동을 주고 해놨기 때문에 영상 자료를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단순히 저는 보여주고 너네들끼리 이야기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해보라고 했더니 애들이
보통 그 전에 애들은 그냥 영상 틀어주면 아 그런갑다 하고 또 잘하는 애가 적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수업을 딱 하고 나니까 애들이 딱 영상을 보자마자 돌아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합의된 걸 이제 도출을 하고 정리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수업이라는 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도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지식이 딱 체계화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좀 가능은 합니다만 애들이 일단은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오답이 나와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고쳐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드러났을 때 고치지 있지 않습니까? 네. 모르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애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스스로 고쳐나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오후에 주제 선택 활동을 했는데요. 특히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이들이 원하는 걸 좀 반영을 최대한 해보자. 그리고 애들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학교의 여건상 모든 것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학생들에게 희망하는 걸 좀 받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수업하실 선생님들께 이걸 다는 우리가 반영을 못하지만 일부는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줬죠. 2014년도에는 애들이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근데 2015년도에 되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모습하고 잘 가까운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기 시작하고요. 이 주제 선택 활동은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어 수업을 듣지만 주제 선택 활동은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활동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내보겠다고 애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활동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하면서 참 느꼈던 것이 애들에게 기회만 주어지면 참 많은 발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선생님들이 또 어떤 변화가 좀 생겼냐면 사실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수업하시고 뭐 행정 업무 보시고 이러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무실에 앉아 있지만 어떤 선생님은 하루에 단 한마디 대화도 안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혼자 고민해갖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방법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부딪힌 문제를 다른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 좀 더 수업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저희 활동을 할 때 이제 미술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보다 수업이 조금 많으셨어요. 네. 이분이 다른 선생님보다 한 서너 시간 정도 수업을 많이 하시는데 자유학기제 이 주제 선택 활동까지 해서 2년을 하시고 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내 평생에 정말 하고 싶었던 수업을 이번에 정말 다 해봤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 고민은 됩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든데 해보고 나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 수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오면 애들도 당연히 좋은 수업을 받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장에서 정말 느낀 게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을 할애해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참 행복해지셨다는 얘기 직접 현장에 계신 분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 미술 선생님 왜 평생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예. 그렇게 해보고 싶으셨대요? 그걸 이렇게 해내셨어요. 아니 이제 미술 수업도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렇죠.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걸 꼭 가르쳐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안 주어졌던 거죠. 그거를 이번에 이 주제 선택 활동을 하면서 해볼 수 있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 남자분이신데 네. 아까 제가 말씀 잠시 드렸던데 애들 이 학생이다 보니까 요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영해 보겠다고 쿠키 만드는 것까지 배우셔가지고 쿠키 디자인까지 하셨거든요. 세상에. 예.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행복. 우리 조우성 선생님 사실 뭐 오늘 처음 뵀습니다만 자유학기제 실시한 이후로 저렇게 좀 인상이 좋아지신 분이에요. 그전 상당히 어두웠던 분이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시험을 안 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꽤 많은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2014년에 처음 운영을 했을 때 저희들도 못 느꼈는데 나중에 아이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학원에 가니까 다른 학교 애들은 다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만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있더라. 그 사실에서 애들 자신이 사실은 좀 불안감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한 학기를 완전히 마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나가는 이 진도라든가 수업의 속도가 그냥 자유학기를 겪지 않고 나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학기는 처질 수 있습니다. 그 학기만큼은. 그런데 그 학기를 지나고 나면 거기에 쌓였던 능력이 그 다음 학기부터는 오히려 2배, 3배로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아이들이 그러한 수업이 계속 이어졌을 때 다음 학년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안 했던 아이들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전면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걱정하시는 분 중에 이제 아직 해보지도 않았던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저희들도 참 선생님들이 부담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2016년 올해는요,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료가 대단히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정말 무수하게 많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연수 무수하게 많이 했고요. 저도 작년 2학기에 한 학기 동안 12번을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자유학기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발점은 저희들이 출발했을 때보다 훨씬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12번이나 다른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출장을 가셨고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예? 자, 걱정과 기대에 대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저 센터장